혹시 구독을 원하시면요, 이 버튼을 누르면 구독이 되는데 이거 종 모양을 한 번 더 눌러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전체 맞춤 설정 없음 이렇게 있는데 반드시 전체를 해 두셔야 제가 올린 영상이 여러분 핸드폰에 뜹니다. 꼭 이 설정을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디냐면요, 어느 아파트 욕실 리모델링 현장입니다. 여기가 안방, 그리고 저쪽에 거실, 욕실 두 개를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여기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설비를 하고, 그리고 타일 붙이고, 마지막 공정인 세팅을 한 겁니다. 천정에 돔을 붙이고, 그리고 도기 붙이고, 설치하고, 수전 금그릇 달고, 그 다음에 장, 거울, 이런 액세서리, 그리고 나중에 이게 실리콘까지 마감을 하는 거를 욕실의 세팅이라고 그래요. 세팅. 이 세팅을 제가 맡아서 한 겁니다. 그런데 요 두 욕실 리모델링 한 거, 세팅 한 거를 보여드릴 텐데 한번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감상을 해보시면서 이 부분은 다른 욕실하고 좀 차이가 있다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 부분이 그런지.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사용된 타일은요, 포쉐린 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자기질 타일이에요. 강화 타일. 아주 단단합니다. 일반 타일에 비해서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일반 드릴 비트로는 뚫리지가 않아요. 뚫리긴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날이 금방 망가집니다. 제가 이 포쉐린 타일 쉽게 뚫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기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중점을 두고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찾으셨나요? 어떤 부분이 다른 욕실과 좀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대부분 여기에 보면은 도기 위에 여기 수전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홀이 있고 그 다음에 투홀짜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세면기에 수전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벽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벽에서 나온 겁니다. 요즘에는 이 매립수전이라고 하는데 이 매립수전이 대세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이 매립수전을 어떻게 설치하고 설비하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오늘 영상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치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그 물이 나오는 부분이고, 또 여기는 레바, 그리고 여기 안쪽에 냉수하고 온수가 연결되는 그 배관이 들어가는 라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인이 기존에 있던 냉온수 라인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조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실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는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작업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타일을 붙이기 전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젠다이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 안에 냉수 배관이 있고요. 온수 배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양변기 냉수 배관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면 또 샤워기 냉수 온수 배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들 보면은 이 배관이 냉수가 하나 올라갔고 또 바닥으로 해서 온수 하나 올라가고 냉수가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열어보면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옆에서도 오고 위에서도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꼭 밑에서만 배관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은 조심스럽게 한번 깨보자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세면기를 걷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냉수 온수 배관이 있으니까 이 주변에 아마 또 다른 배관 라인이 갈 수 있으니까 조심히 깨자 해가지고 깨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이 베이스판이 나옵니다. 베이스판.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위에는 이렇게 보면 천정에 이렇게 배관 라인이 그 윗세대 건지 아니면 아랫세대 건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PB 배관이에요. 여기 보면 색깔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ISO 16mm인 줄 알았어요, 이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5mm 배관입니다. 15mm. ISO 16mm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요거는 15mm 배관이었어요. 여기 베이스판을 빼면 이게 빠져요, 이게. 요걸 빼면 이렇게 나와요. 냉수, 온수. 그래서 이 냉수, 온수를 위로 여기 바짝 올려줘야 돼요, 여기. 자, 베이스판을 걷어내면요. 요게 냉수 배관 라인이고요. 요게 온수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죠? 보통 바닥에서 온수 하나 왼쪽에 올라오고 오른쪽에 냉수 하나 올라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냉수 라인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놈은 여기 오른쪽으로도 연결이 되고 또 여기 왼쪽으로도 연결이 돼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세면대 라인 하나까지 하면 이게 4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른쪽은. 그리고 여기 온수 쪽은 여기 하나, 아래 2개,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는 거 3개예요. 3개. 그런데 여기는 메꿈 부속을 써가지고 이렇게 메꿈을 해놨고 총 4개가 연결될 수 있는 부속을 써놓은 거예요. 양쪽에. 어떤 경우는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세면대 달다가 이런 배관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밑에서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옆으로도 지나가고 막 위로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에 세면대 공사하거나 세면대 설치할 때는 특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게 문제예요. 매립 수전은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요게 매립 수전입니다. 물 나오는 데고 랩하고 그 다음에 요 랩아 밑에 온수 인입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보면은 이 옆으로 해서 냉수가 들어가는 그 인입구가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 밑에서 위로 올려줘야 돼요. 온수 쪽에서도 여기에서 어떻게 여기 있는 라인을 연결을 해서 하나를 따가지고 위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냉수 쪽에서도 여기 라인에서 하나를 따가지고 T자를 따든 아니면 여기서 연결하든 위로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이게 둘이 싸워요, 자꾸. 여기에서 연결을 하려고 해도 또 쉽지가 않고 또 여기 중간에서 따서 연결을 하려고 해도 또 기존에 있는 거랑 자리가 생기지가 않고 이 벽 라인에서 튀어나오면 타일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부딪힙니다. 자꾸 싸워요. 그래서 이 고민을 아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제가. 결국에는 이 옆에까지 벽을 깨고 해야지만 그 공간을 확보해야지만 나오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작업하는데 아주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아주 복잡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올렸냐면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다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온수, 요거는 그대로 여기서 단리프 써서 그냥 3P 수전 웹으로 엮어서 요거 온수 쪽으로 넣어줬고요. 그리고 냉수는 여기서 따졌어요, 여기. 냉수는. 여기서 T자로 따서 L부로 와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메꿈 부속 써서 이렇게 메워주고, 그리고
세면대 높이가 이렇게 올라올 거니까 여기쯤에다 최대한 높이 할 수 있게끔 여기 한 단 더 쌓을 건데 그렇게 해서 고정을 해줬어요. 튼튼하게 됐습니다. 또 위에서 봤을 때도 저기 밑에 걸리는 게 없어요. 하나도. 이 최종 타일 선에서 하나가 더 붙거든요. 그래서 다 안에 들어가니까 충분히 됐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 온수 부분을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기존의 앵글 밸브 그 꼽혀 있던 자리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단림프를 써가지고 여기서 3P 수전 앨브를 연결하고 앨브를 써서 이렇게 해서 온수는 올려줬어요. 그리고 냉수는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T자로 연결해서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간단한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지금 타일 라인, 이 라인으로다가 이 두 개 연결한 게 튀어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냉수에도 기존의 앵글 밸브 자리에 있던 이 자리에다가 메콘 부속을 썼잖아요. 요것도 여기 타일 라인에, 최종 타일 라인이 이건 아닌데 그래도 이 라인에 이게 튀어나오면 안 돼요. 그럼 타일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작업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중간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쉐들로 고정을 해놨잖아요. 이런 고정 작업이 매우 중요해요, 매우. 그리고 기본 베이스판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옆에까지 이렇게 그 벽을 깨야 되는데 이거를 무조건 다 털어낸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 털다가 이쪽에 또 배관을 찍기도 하고 그러면 이 옆으로 점점 확장될 수도 있어요. 일이 아주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깰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작업 공간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다 깬다 그러면 나중에 벽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타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지지대가 없어지는 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작업을 할 때 세심하게 하셔야 돼요. 딱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깨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고정하는 거, 중간중간에 이런 쉐들 고정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여기 세면대 라인이 이렇게 형성될 거로 생각해서 기존에 있던 그 젠다이 라인 아직 최대한 가까이 붙였는데 이게 실수가 뭐냐면 지금 기존의 젠다이가 요 정도 선에 있어요. 요 정도. 젠다이 높이가. 그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니까 어떤 실수를 했냐면 여기 세면대 라인이 바닥에서 800 정도예요. 이 높이가, 윗선이 바닥에서 800을 맞추면 되는데 여기서 한 요 정도, 한 기껏해야 한 10cm 정도 위에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바가 이 세면대하고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또 물 나오는 요 부분도 또 세면대랑 너무 낮게 돼 있고,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이 800에서 여기 높이를요 한 150mm 정도는 띄워주셔야 돼요, 최소한. 그 다음에 여기 젠다이 높이는 바닥에서 1100mm 정도 생각을 하시면 딱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세면대 윗선에서 여기 매립수전의 이 간격은요 최소 150mm는 확보하시는 게 좋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뜯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올렸어요. 그리고 벽돌로 젠다이를 만드는데 벽돌을 미리 쌓아놓고 고정을 한 뒤에 이 작업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이거를 지지할 데가 없어요. 이 고정해 줄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미리 여기까지 올려주고 설비하시는 분들이 이 매립수전을 여기까지 올려서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조족을 쌓는 분들이, 젠다이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이 매립수전을 가지고 고정 작업까지 같이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벽돌로 조적을 쌓아서 굳힌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매립수전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 그게 더 튼튼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세면대가 이렇게 쫙 지나가잖아요, 윗선이. 그러면 이 세면대를 고정하기 위해서 브라켓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세면대 윗선에서 약 5cm에서 한 6cm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윗선에서 이렇게 5, 6c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간격이 뭐 15cm부터 해가지고 20cm 정도까지 되는 간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 구멍이 뚫어야 되고 여기 하나 뚫어야 돼요. 대략 그냥 흐름을 보면 이 냉수하고 온수를 올릴 때 이 두 개를 올릴 때 두 개가 같이 가는 라인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너무 높이 올린 다음에 이렇게 꺾어주면 나중에 이 라인에서 이 브라켓 구멍 뚫는 라인에 이 두 배관이 위치하면 이 배관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높여서 꺾어서 올려주지 말고 좀 낮은 부분에 형성되게 해가지고 올려줘야 됩니다. 이것도 포인트예요. 이것도 생각 없이 그냥 올렸다가 나중에 브라켓 박을 때 찍었다. 배관이 터졌다. 그러면 여기 또 다 뜯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까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신경 포인트가 많은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위에서 보면 여기 최종 타일 라인 있잖아요. 여기 겉에 하나가 더 붙는데 요거를 잘 계산해 가지고 여기 물 나오는 메꿈 캡이에요. 이게 요거 봤을 때 여기 부분 여기까지 요 라인에 딱 걸쳐야 돼요. 그리고 여기 레바 대도 너무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나와도 안 돼요. 그거를 잘 계산해야 돼요. 이쪽을. 이 면하고 타일 면하고 수평이 되게 딱 고정을 해줘야 되고 요 라인, 요 최종 타일 라인 이렇게 위치를 시켜줘야 돼요. 이게 너무 들어가면 나중에 모양새가 잘 안 나와요. 또 너무 바깥으로 나와도 또 이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알맞게 딱 위치를 시켜줘야 돼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그리고 이게 그 수평이 타일 라인하고 수평이 안 맞으면 찌그러져 보여요. 보기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신경 잘 써야 되고 또 위에서도 또 고정해 줄 부분은 또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설비가 이런 거를 분명하게 해줘야 그 다음 작업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요, 이게 제가 그 브라켓 요 수치를 적어 놓은 거거든요. 요게 매립 수전인데 이 매립 수전 여기 물 나오는 데하고 레바 간격이 120mm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센터가 60mm 정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를 센터를 잡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100mm, 10cm씩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브라켓 간격이 200mm입니다. 200mm. 요거를 잘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세면대 여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마 한 50mm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는 온수, 여기는 냉수. 그렇게 됩니다. 요거를 참고하셔서 이런 식으로 이 모델이 다를 수가 있는데 요렇게 참고하셔서 그 브라켓 구멍 자리를 미리 파악을 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 놓으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센치가 돼서 여기 사이에 박으면 안전하지 하고 미리 계산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타일 기사님한테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 브라켓 자리 이 부분에는 몰탈이나 이렇게 충진시키는 거 벽에다가 그런 몰탈밥을 많이 넣어달라 그래야 돼요. 여기 전체적으로 많이 넣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 브라켓 자리 있잖아요. 여기 브라켓 자리. 그리고 여기 매립 수전이 직접 위치하는 이 자리. 여기 고정해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는 몰탈밥을 많이 넣어줘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튼튼하게 고정이 될 수 있게 나중에 여기 브라켓을 박아도 브라켓이 떨어지지 않게끔 고정될 수 있게끔 여기 전반적으로 다 몰탈밥을 충분하게 넣어달라고 꼭 부탁을 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그렇게 하시는 게 나중에 튼튼하게 잘 고정이 되고 좋습니다. 이쪽은 온수, 냉수인데 여기는 저기랑 똑같은데 이건 또 이쪽에서 나오네. 두 개 다. 그러면 이거를 이건 또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먼저 다 깬 다음에 또 넓게 더 깨고 좀 다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쪽 화장실은 여기 양쪽을 다 메꿈 부속으로 막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티를 썼어요. 여기서 티를 써서 엘보를 꺾어서 이렇게 올려서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다 들어가고 안쪽으로. 그리고 지금 수압 테스트 물 털었는데도 안 새고 또 여기서 봤을 때도 다 저 벽 면에서 안쪽으로 다 들어가고. 자, 이렇게 마무리됐어요. 이쪽 거실 욕실도 안방과 같이 같은 개념으로 올려줬습니다. 연결을 했고, 그리고 여기도 낮아서 10cm 정도 위로 올려준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이제 10cm 정도 위로 올려줬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리고 저는 여기 배관을 이렇게 연결할 때 이런 데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제가 신경을 써서 이렇게 됐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면 여기가 막 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막 이렇게 이만큼 휘는 경우도 있고 이 짧은 구간인데
그럼 나중에 여기가 누수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자와 각을 맞춰서 이렇게 부속을 써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휘는 구간이 많지 않은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요하는 그런 작업이 됐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매립 수전 이 부속은 어떻게 조립을 하냐면요. 부속품이 이렇게 따로 나오는데 여기 스텐 캡이 있잖아요. 이거를 껴준 상태에서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서 여기 안에 기존에 있던 그 매끈 부속을 빼주고 돌려서 오른쪽으로 조여주면 됩니다. 그냥 이 대를 잡고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레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레바 대가 있어요. 이 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캡인데 그걸 뺀 상태에서 여기 캡을 먼저 껴주고 그런 상태에서 이 레바가 따로 나오는데 이것도 여기다 그냥 밀어서 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그 홈이 있잖아요. 요것도 캡인 조그만 캡인데 이걸 그 살짝 칼 같은 걸 탁 빼면 육각 렌치로 조이게 돼 있어요. 육각 렌치로 꽉 조인 다음에 다시 이 조그만 캡을 탁 꼽아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립이 완성이 된 거예요. 막 특별하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아무튼 잘 연결이 됐고 누수 없고 또 튼튼하게 고정이 됐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의 작업이 이 정도 진행된 후에 나온 게 오늘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마무리된 것 감상하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